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25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차 출동 첫 번째.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 후반전으로 접어든 이날을 기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어만 하던 우리 청군이 이제 공격으로 돌아서고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날인 28일에는 적을 섬멸하라는 군단장의 격려문과 청군 부대 신문이 전달되고 훈련용 삐라도 살포되었습니다. 실전과 같이 심리전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3월 29일 공내 시 30분 기상. 즉시 일어나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이제 수경지에서 안주하며 집결지 행동하던 꽃시절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텐트를 철거하여 군장을 꾸리고 수경지를 원상 복구하는 등 전장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텐트 자리를 되메우고 화장실도 메워 복토를 했지만 대공초소로 사용하던 참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경지 주변의 위장목들을 멀리 내버리고 수경의 흔적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전장 정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취사장에 가서 점심은 밥과 반찬을, 그리고 저녁 식사로 일정과 반찬을 수령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직접 취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끼니의 식사를 군장에 매달고 보니 군장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7시 30분. 집합명령에 따라 수경지 앞에 있는 내물 건너편 공터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작전 개요와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군이 공세로 전환되었고 청군 사령관의 총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중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임무는 퇴각하는 적의 잔당들을 포착 섬멸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격 집결지에 가서 다시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출동하는데 모든 행동은 전술적으로 하고 주어지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를 유지하라. 이상. 08시 정각 출발하여 우리는 도보행군으로 어제 출동했던 국리로 이동해서 어제 매복 지점에 조금 못 미친 곳에 작은 야산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군장을 벗어 한 곳에 모아두고 군장에서 판초우이와 반합을 떼어내어 돌격 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전삽 등 작업도구를 지참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작업도구는 긴급히 참호를 구축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팀 훈련 수칙 제4항에 우리는 틈만 있으면 호를 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작전 지역에서 긴급히 참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돌격 군장을 메고 야전삽을 탄띠에 차고 화기를 들고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 2, 3소대는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주간 공격을 실시하여 황군의 패잔병을 경멸하고 주어진 목표를 점령하도록 한다. 산이 높지 않고 공격 거리도 길지 않으므로 꾀부리지 말고 그동안 훈련한 대로 최선을 다해 작전에 임하라. 다만 작전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군과 직접적인 조우는 금하고 만약 황군을 만나면 그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 그리고 중대장은 각 소대장들을 따로 불러 목표 지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소대장들은 각기 소대를 이끌고 속속 출발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각 소대로 나눠 지원 배속되었고 내가 속한 총일분대는 늘 그렇듯 1소대에 배속되었습니다. 3개 소대가 공격 집결지를 떠나 공격 대기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들이 공격해야 할 목표를 소대장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작전 계획이 하달되고 지도상의 목표 지점이 나와 있을 텐데 소대장들이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그만한 야산이 능선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국리의 야산. 아무튼 우리 총일분대가 배속된 제1소대는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의 일단에서 주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대로 우리 삼각대 기관총이 엄호하고 소총수들이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소총수들이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목표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3월 하순의 한낮 날씨는 우리로 하여금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인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황군도 없는 산 정상으로 우리 1소대뿐 아니라 2소대와 3소대도 다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본래 작전 개요는 각 소대별로 주변의 다른 야산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황당해하고 있는 사이 바로 우리의 앞산에서는 황군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원도처럼 험난한 산악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완만한 야산만 있는 지형에서 공격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해 실패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전술전기만 연마해온 교육사단 일원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독도법입니다. 지도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작전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가 11사단 대항군 훈련을 할 때 양구, 인제, 홍천 등 3개군을 넘나들며 작전을 했어도 당시 중대장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캐치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신임 중대장은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